해마다 산업 스파이로 인해 기업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 의원들이 최초로 이를 막기 위한 연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핵심으로 지역 균형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대구 경북도 지역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뉴딜 사업 발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핵 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 증설에 따른 지역 지원 방안을 논의할 협의기구가 출범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문화예술계 시름은 여전합니다. 지역 문화예술계 상황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해마다 산업 스파이로 인해 기업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직이 잦은 중소기업의 피해가 큰데요. 지역 기업들의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경북도 의원들이 전국 최초로 연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최근 6년간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 650여 건이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직원들이 퇴사 후 동종업계로 이직하면서 제조나 설비 기술, 도면 등 주요 정보를 몰래 빼간 겁니다. 특히 직원들의 이직이 잦은 중소기업의 피해가 컸습니다. 전체 피해 기업의 89%가 영세한 중소기업이었는데 한 해 평균 피해 금액만 50조 원에 달합니다. 대구 경북은 매년 10여 건의 기술 유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의회는 지난 8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산업보안정책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경북 지역 국가산업단지에 기업 유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먼저 탄탄한 산업보안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포항이라든지 구미 산단요 상당히 기업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아주 인력이라든지 기술 이런 부족이요 지방에서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중앙 학술협회하고 그리고 관계 교수님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15일 열린 최종 영역 보고회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실태 조사와 함께 지역 대학의 산업보안학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물리보안과 관리적 보안, 정보보안에 관련된 학과의 전공자들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또 대기업, 중소기업의 전문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는 한번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경북도는 홀로그램 기술 개발과 차세대 배터리, 스마트 산단 등 지역 과학산업 분야 2조 원 규모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기업 유치의 마중물이 될 산업보안 환경 조성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월성원전 핵 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 증설 공사가 한창이지만 이를 둘러싼 찬반 갈등은 여전한데요.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지원 방안을 협의할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협의기구가 16일 출범했습니다. 협의기구는 지역 주민과 경주시, 경주시의회,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관계자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지역 지원 방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와 또 우리 지역이 함께 상생 발전하면서 지역 발전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지역 갈등도 이렇게 원만히 해결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핵심으로 지역 균형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권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5년까지 일자리 190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 160조 원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75조 원 이상이 지역에 투입됩니다. 대구와 경북도 이 흐름에 발맞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5일 대구에서는 지역의 지역 균형 뉴딜 사업 사례를 살펴보고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기초지자체 중심의 기초생활권 단위에서 각각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 뉴딜 과제가 발굴되고 추진된다면 지역의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균형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시는 경북도청 후적지와 경북대,
창조혁신센터를 연결하는 도심 융합특구를 조성해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밑그림을 내놨습니다. 경상북도는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에 통합 신공항을 더한 3+1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구와 경북 모두 초광역적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대구는 나름대로 고민했던 부분들을 경북과 함께 힘을 합쳐서 초광역 지역균형 뉴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이철우 지사님과 제가 같이 고민하고 애를 쓰겠습니다. 또 지역이 주도권을 쥐고 가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역에 맞는 너희들이 일자리 생기는 거 너가 알아서 해봐라. 이러던 서울에서 공모해가지고 획일적으로 이거 되고 이거 안 되고 그래 제발 그래 하지 말고. 지역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 지역 균형 뉴딜 사업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경주 구도심 황호동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을 위한 심포지엄이 16일 성동시장 상윈회 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우문현답,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상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각 시군과 산하기관에서 추진 중인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정책 브리핑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을 축제들이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어 공연 전시를 생업으로 하는 예술인들은 그야말로 낭떠러지에 내몰렸는데요. 지역 문화예술계 상황과 지원책 들어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각종 행사 취소로 이 봄부터 시작된 문화예술계의 시름이 깊습니다. 오늘은 오기영 경주문화재단 대표 이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도 지금 충분한 거리를 두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 문화예술계 상황 좀 어떻습니까? 올 2월에 이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3월부터 예술전당이 이제 문을 닫았고요. 5월경 지나고 6월부터 재개했다가 또 8월 광복절 이후 다시 또 문을 닫았습니다. 전시실이나 뭐 교육장도 다 마찬가지고요. 다시 이제 조심스럽게 재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지금 한 10월까지 보면은 거의 3분의 2 정도 저희가 활동을 하지 못했죠. 뭐 저희가 활동 못했으면은 경주 예술인들도 마찬가지로 활동의 제약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누구보다도 이렇게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문화예술계 그런 분들의 좀 어려움이 클 것 같은데 좀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은 이제 예술의 특징이 특히 공연 예술의 특징은 현장성, 집합성입니다. 그런데 집합 금지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 업무 자체가 뭐 거의 완벽히 차단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 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은 근로자들을 중심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예술인들은 아직까지 근로자성이 그렇게 이제 제도적으로 분류를 하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인들은 그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생계형 전문 예술인들을 위해서 혹시 경주문화재단만의 그런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건 혹시 없을까요? 가장 큰 것이 한수원과 함께하는 지역 예술인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뭐 더 이상 갑자기 급하게 확보할 수는 없고 기존 예산을 잘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조기 집행하고 과거에는 좀 수가 적었다면은 액수를 줄이더라도 수를 좀 늘려서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이제 공연예술, 시각예술 이렇게 해서 한 260명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액수는 전체가 한 2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국비를 좀 신청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 이제 기존에 좀 남아있던 예산들하고 합쳐서 꿈의 콘서트라고 해서 상반기에 8천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경주 그 예총과 협의를 해서 이제 예총 산하기관들하고 사업을 벌였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라고 해서 시각예술인들을 위해서 4억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주의 시각예술인들 한 40명이 참여해서 올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봉황대 뮤직스퀘어라고 해서 LG 헬로비전하고 매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야외 행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시의하고 협의를 해서 1억 정도 전용을 했습니다. 해서 그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버스킹 공연으로 이렇게 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예술인들뿐 아니라 이 지역민들도 공연이라든지 문화 활동에 대한 갈증이 지금 상당한데요. 그 코로나19로 이 변화한 상황에 대비해서 조금 새롭게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과거에 왜 흑사병 14세기 때 유럽 인구의 뭐 적게는 4분의 1, 많게는 거의 절반이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흑사병을 통해서 오히려 그 신에 의지하다가 인간성을 발견하고 또 적극적으로 어떤 그 창의력 또 인간의 개성에 대한 그 가치를 또 새로 발견을 했죠. 그러면서 르네상스가 발현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그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과 예술을 접목시켜서 이런 그 위기를 타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은 예술 영역에서는 좀 보조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이 실용화되고 있는 그 과학기술들과 기존 예술을 서로 결합을 해서 또 소통하고 예술 영역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이제 예술전당에서는 당장 그래서 이제 온라인 동영상 그 시설들을 좀 확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런 그 온라인 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 전문 인력들을 모집을 해서 같이 일을 할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는 좀 주제를 바꿔서 경주문화재단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좀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가 그 매년 하는 경영평가에서 이제 창립 이래 처음으로 A 등급을 받았고요. 뭐 가끔 다른 분들이 그 비결이 뭐냐 하는데 모든 그 구성원들이 되게 창립 초기부터 대부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정도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식구들이 거의 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문가들이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그냥 조성해주고 또 중요한 결정은 그 각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단 책임은 꼭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가 경주 예술의 전당 개관 10주년입니다. 그 지난 10년이 경주 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한층 올려놨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앞으로의 10년은 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 뭐 특별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원칙에 충실하면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저희 그 경주문화재단의 정관에 보면은 설립 목적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문화복지 혜택을 증대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시민의 문화복지 혜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좋은 공간을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해서 사시사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좀 탈바꿈시켜보자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야말로 이제 문턱이 낮은 그런 문화 예술 공간 조성에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